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난 9월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유예된 쟁점이 있었는데요.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기간을 늘리자 그건 전혀 고용 안정성에 도움이 안 된다. 또 파견근로 직종을 줄이자. 이 모두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크게 다른 걸 다시 한번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공은 국회로 갔지만은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기획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속도 중시하시다 보니까 안전은 뒷전인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륜차 재해 예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제가 목소리만 듣고서는 전혀 시황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네. 많이 올랐나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치 축구 시합을 할 때 전반전에 골을 많이 먹어서 허탈해하던 팀이 후반전에 다시 골을 넣으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분위기였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월요일날 굉장히 좀 암울하게 장을 마감했었는데 오늘 그 암울했던 부분과 그런 분위기들을 상당히 걷어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시장이 프랑스 테러에도 불구하고 견조했던 흐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로는 돌아서주지 않아서 이런 흐름들이 연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20.56포인트, 1.06% 상승한 1963.5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세 흐름이 강했는데요. 12.97포인트, 1.97%가 상승하면서 672.1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업종들이 자동차 업종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업종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어제와는 정반대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섬유 의복 업종과 의약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전 업종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통신 서비스 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지금 연속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소 기준으로 9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1조 이상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달에 있을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점점 더 확정적이 되어져 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사주 매입을 할 때마다 외국인이 거기다 대고 좀 파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1,000에서 1,500억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증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행한 점은 프랑스 테러에 대한 염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증시와 금융시장을 조금 빨리 수습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오늘 시장에서 좀 얻은 수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이 면세점 수혜를 받아서 급등했다가 나중에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마감을 했던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어땠나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노출이 되고 나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전일 또 아무래도 원화가 위기 상황에서 좀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가 약세되는 그 틈을 타서 좀 올랐던 자동차 주식들은 오늘 반대로 장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모두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보였던 종목군들은 오늘 좀 주춤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동안에 강세 못했던 종목들이 조금 크게 오르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히트를 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네. 대표주 중에 하나인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남들 오를 때도 전혀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한풀이하면서 9%나 상승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그동안의 약세를 보여주었던 음식료 업종도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업종들이 조금 기지개를 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확신하기는 좀 이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난 6, 7, 8월 달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니만큼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빠지게 되면 그렇게 위축은 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죠? 네네, 사실은 미국 금리와 연결해서 보면 미국 금리가 이번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2년물 금리 흐름들을 보면 요즘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단기 금리가 빠르게 오르게 되면 실제로 기준금리도 그 다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르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동조화 수준이 0.99가 넘거든요. 1이면은 그냥 동행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수준의 확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라면 12월 달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를 보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는 인상 전보다는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즈음해서는 시장이 좀 회복하는 기미도 네.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수재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한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이낸셜 뉴스의 김성환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화점 자주 가시나요? 예, 저는 자주는 안 갑니다. 네. 여자분들이 굉장히 자주 가죠. 네. 여자를 매도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 근데 네. 백화점 가보면은 다 네. 세일이에요. 언제나. 예, 세일이 참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제 값에 사는 것이 손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요즘 백화점 정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특히 유통업계 할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끝나질 않아요, 할인이. 네. 예. 이 내수 불황이 많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각종 세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상품을 박리담회로 판매하는 이 고육지책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백화점 업계에서 365일 중에 100일이 넘는 기간을 세일이나 할인 행사로 사용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3일에 한 번꼴로 세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현재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이 연중 100일 안팎의 할인 행사를 했고요. 아무래도 할인 행사를 할수록 좀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가에 살수록 손해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들은 그래도 이 제조업, 납품 업체들로부터는 수수료는 제대로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 텐데 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아마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얼마 정도는 할인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졌나라는 의문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생각보다 좀 할인폭이 많지가 않아서 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좀 소비자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있죠. 근데 불황은 불황인 것이 기업들도 다들 지금 사정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 3%도 어렵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상당수라고 하죠. 예,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굉장히 우울한 성장 전망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경영 환경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 285개의 기업이 응답을 했고요. 나머지 한 300여 개의 기업들은 아예 무응답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응답한 기업 중에 90%가
내년도 성장률이 3.0% 미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거 좀 보고 있는 거군요. 예, 기업들이 느끼는 게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도 훨씬 더 비관적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라고 전망을 했고요. 한국은행도 3.2%, 한국개발연구원도 3.1%를 제시했는데 기업들이 생각하는 체감 경기는 내년에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예, 응답 기업 중에 39.3% 정도는 성장률을 2.5%에서 3% 미만으로 전망을 했고요. 35%는 아예 2.0에서 2.5% 구간을 선택한 것도 있었고요. 15.6%는 아예 2% 미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기업도 있었습니다. 2% 미만이면 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걱정이네요. 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형광등 제품의 조사를 해봤더니 네. 상당수가 불량이다. 거의 절반가량이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예, 이 굉장히 불량률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민원이 많았던 모양인지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판매 중인 69개 형광등 제품 중에 이 화재, 감전 우려가 있어서 리콜한 제품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네. 무려 35개 제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품은 인증받을 때와 다른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증 마크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제품들은 대형 유통마트에서 일단 회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제품안전정보센터라는 이름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가면 소비자들이 그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형광등 관련 사고에 대한 통계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고 중에 다수가 바로 이제 화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였습니다. 767건의 형광등 위해 사례 중에 이 화재 사고가 93%였는데요. 화재 원인 중 절반이 넘는 416건이 부품 합선이었고요. 과열이나 접속 불량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증받을 때와 다른 부품이 들어가 있었다. 이거 폭스바겐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뭐 비슷한 형식이죠. 예. 굉장히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열이 받는 사례인데요. 예.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미국의 네. 자동차 죄송합니다.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예, 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뭐 거기서 네. 이제 좀 발전돼서 예. 한국 사람들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랬는데 네. 이제 미국 속담이라고 해도 이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도 저금리 추세를 타고 좀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CNN 머니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국의 자동차 대출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네. 우리 돈으로는 한 1,170조 원 정도인데요. 이 미국도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동차 구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10월까지 미국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가 늘었는데요. 10월 한 달간 자동차 판매가 1,820만 대였고요. 이 수치가 2000년 이후에 15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판매가 늘어난 이유가 바로 저금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0월에 자동차 대출 규모가 전년보다 11%가 증가했고요. 또 신차 구매 비용의 약 3분의 2 정도를 대출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저금리가 불러오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만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장기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예금이 참 옛날에는 재테크 수단으로 굉장히 활용이 네. 많이 됐는데 요즘엔 굉장히 빛이 좀 바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금리 추세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기 예금 상품 선호 추세입니다. 장기 예금을 별로 좀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차피 금리가 낮으니까 예금을 장기간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이 20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작년 말에 비해서는 90% 이상이 늘었습니다. 네. 반면에 3년 이상 정기예금은 40% 이상 줄었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장기예금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장기예금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내부 분위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노동시장 개편에 관련해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룬 게 9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유예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 그리고 또 파견 근로 허용업종을 늘리자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파견 근로자법 관련한 개정 논란입니다. 여야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경영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후 2부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수 한 박스,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 가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다가 문자로 바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만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이번 생생 인터뷰는 타협 못하고 국회로 넘어가게 된 비정규직법 쟁점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에 대타협을 이룰 때에도 이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만났는데 테이블에 안건이 올라왔지만 합의 조출은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 공을 넘기게 됐는데요. 어떤 쟁점들이 대립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합의되려면은 어떻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문가 그룹 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연결을 했는데 또 쉽지 않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가 어제 모두 만났잖아요. 네네. 의견들은 엇갈렸어요. 특히나 이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못 나왔는데 네. 주요 사안들은 대략 어떤 것들이었는지 정리를 다시 해주시죠. 지금 비정규직 쟁점은 크게 이제 기간제법하고 그다음에 파견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기간제법에서는 이제 기간제 사용 기간이 현재 2년인데 이 2년을 추가로 이제 2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용 자유를 제한해서 기간제나 파견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파견법에서는 이 파견 허용 대상 업무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해서 좀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경영계나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애초 이제 정부 안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경영계 입장과 또 이 노동계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인 거죠. 그렇죠. 기간제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네네. 사실 2년마다 되풀이되는 게 이 비정규직 계약 연장 이게 정말 악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년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정부안인데 네. 불안정한 일자리를 연장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게 큰 쟁점인데요. 예. 이제 처음에 애초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 네. 이제 2년 정도 기간제를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에서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2년 후에 정규직 전환보다는 오히려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종료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고용 불안 계층이 훨씬 더 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10명 중에 2명만 이제 이 정기적으로 전환이 되고 8명은 이 전환되지 못해서 고용 불안이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 차제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오히려 고용 기간을 사용 기간을 좀 더 연장하면 네. 그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이 조금 더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애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영계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이제 경영계는 차라리 이 사용 기간을 차라리 다 이제 이 제한을 풀어버리면 네. 오히려 이 한 직장에서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지 않겠느냐. 네. 즉 이제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이 단절되는 일은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취지에서 사용 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이제 경영계 입장이고요. 노동계도 반대는 마찬가지잖아요. 노동계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제 이 정규직 전환 효과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더 이제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간 연장을 인정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회사 기업에서는 기간제 사용을 억제하기보다는 기간제를 더 많이 사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유에서 이제 이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둘 다 반대하는 것은 맞는데 이 노동계 측에서는 아예 뭐랄까요.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를 좀 없애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달라요, 입장들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규직 전환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죠. 우리 노동시장의 상황이 이 만약에 모두 정규직으로 사용하라고 할 경우에 과연 이 일자리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되 좀 이 사업장마다 기업마다의 어떤 실정을 좀 반영해서 네. 좀 이 사용 기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의 처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 이제 공익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인 거죠. 교수님, 근데 정부가요, 35세부터 54세까지 비정규직만 고용기간을 연장을 허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걸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 신규 구직자, 즉 젊은 구직자들에 네. 대해서까지도 만약에 고용기간을 늘리게 되면, 사용기간을 늘리게 되면, 이 청년 구직자의 경우에는 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업에서는 2년 후에 정규직 전환을 하기보다는 4년까지 기간제 고용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서 네. 청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년을 그대로 두고 예.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좀 사용 기간을 늘려서 네. 고용 안정을 기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35세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4세는 그러면은 고용 안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이 제한을 두게 되니까. 연령에 대한 또 차별 문제도 만만치 않게 제기가 되어서. 네. 이제 이 전문가 그룹에서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기업 내의 인력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하에 자율적으로 고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자라는 방안이 있잖아요. 네네.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적용하자 이런 건데 이 타당성 놓고도 의견이 많이 엇갈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행법은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이면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네. 기업의 편법을 다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큰 반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이 기업이 다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들인데 만약에 퇴직급여를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 부담이 너무 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기업 운영을 더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횟수를 제한하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최대 3회 이렇게 제한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경영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과도한 규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게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초단기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들을 굉장히 이제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3개월, 2개월, 이렇게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 이제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고용관계를 고용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해서 간다면은 이런 쪼개기 계약의 어떤 이 악습을, 폐해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안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반복 갱신 횟수를 제한한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이니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유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복 갱신 횟수는 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다른 이슈에 비해서는 조금 반발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경영계의 논리가 좀 약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파견 사용 제한. 이게 아마 이 상용형 파견이라는 말이랑 같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파견과 기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세월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이 위험 업무, 이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옛날 그 선장이나 기관장, 항해사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계약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업무 몰입도도 낮고 책임감이 좀 적고 없고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생명 안전에 큰 위해 요소가 된다는데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여러 사건 사고가 과연 이 고용 형태와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데 네. 너무 이것을 단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네. 뭐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사실 경영계가 반대하더라도 좀 그 명분은 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언제 또 노사정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나요? 지금 이제 법안이 한노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노사정이 만나서 조율하고 쟁점을 최소화하고 접점을 만들어 나가야 될 시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쟁점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쟁점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해결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뉴스 모아 정확하게 전하는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자동차로 얘기하는 경제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입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날아가셨죠? 조금 거리가 멀죠? 예, 미국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모터쇼가 또 열리는 현장에 가 계시군요. 그렇죠. 권용주라는 사람은 이제 자동차 전문기자이기 때문에. 네. 모터쇼가 열리는 곳은 가급적. 예. 현장에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고요. 예. 사실은 모터쇼가 1년에 365일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열립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요 모터쇼로 찾아가는 거는 그 중에 한 5-6개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럼 LA 모터쇼는 내일부터, 그러니까 현지 시간엔 내일부터 열린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 워낙 땅이 넓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여러 곳에서 모터쇼가 열리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내년 1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북미 국제 오토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LA 모터쇼가 열리고 동부에서는 이제 뉴욕 모터쇼가 있고요. 또 내륙에서는 시카고 모터쇼가 열리죠. 그러니까 이 LA 모터쇼는 미국 서부 지방을 겨냥한 자동차 업체들의 각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하지만 이제 연말에 열리는 만큼 부분적으로 내년에 본격 북미 지역에 판매될 신차들이 집합하는 장소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속속 또 이쪽 LA로 모여들고 있죠. LA 오토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음에 나올 신차를 많이 내놓나요? 그렇죠. 선보이나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엘란트라와 제네시스 G90, 국내에서는 이제 에쿠스 후속 EQ900으로 소개가 됐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캐딜락 XT5, 비윙 라크로스, 상당히 많은 차들이 나옵니다. 이런 차들이 이번 모터쇼에 전시를 하고 바로 이제 판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연말에 선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판매 시점은 이제 내년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차들로 향후에 1년, 2년을 미국 시장에서 집중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 이런 작전들을 펴는 겁니다. 자동차가 신차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가장 가시적인 것은 디자인이 바뀌느냐 아니냐를 이제 염두에 두게 되고요. 그 이외의 기술적인 면들도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바뀌어서 또 어떤 신차가 나왔을까 궁금한데 이번에는 어떤 특징들이 좀 눈에 띄나요? 전반적으로 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좀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고가의 고성능 모델들을 많이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레인지로버 그 이보크는 컨버터블 형태로 SUV가 나오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소프트톱, 즉 지붕이 이 부드러운 재질인데 이게 Z자 형태로 펴고 접히거든요. 근데 이게 주행 중에 시속 48km에서도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런 게 없었나요, 그동안? 그동안 시속 48km는 아니고 예. 뭐 시속 20km 미만에서 개폐가 가능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네. 사실 시속 48km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소용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에 인피니티 QX30 이 차도 주목을 받는데 예. 기존의 Q30이라는 세단에서 지상고 높여가지고 CUV로 만든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만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보크 컨버터블도 그렇고 QX30도 그렇고 이게 형태적으로는 SUV나 CUV인데 그 미국에서 최근에 SUV나 CUV가 상당히 그 인기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을 성장을 주도하는 게 바로 CUV, SUV 그다음에 픽업 트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쪽 해당 세그먼트의 신차를 많이 내놓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 나가는 거니까 다양한 이제 차들이 등장하는 거죠. 디자인이 새로운가요? 아니면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나요? 형태가 새로워졌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형태라는 게 이제 디자인하고도 뭐 같은 얘기인데 요즘 자동차 나오는 신차 경향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전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은 개선만 하고 그냥 디자인을 바꿔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새 차다 그러면은 풀체인지라 그래가지고 기술도 바뀌고 엔진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는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요즘 이제 0.5세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세대가 나오면 2세대가 나오기 전에 1.5세대. 이게 또 우리말로는 이제 부분 변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1.5세대가 거의 2세대 같기도 하고 예. 또는 뭐 3세대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0.5세대조차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내 차가 아까 뭐 현대차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고요. 예. 네. 새로운 모델 뭐 그 밖에도 더 다른 게 있나요? 사실 국내 차종, 그러니까 한국 차는 이곳 LA 모터쇼에 선보이는 게 이미 국내에는 다 이미 공개가 됐던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미 시장에 언제 판매 시점을 잡고 투입하느냐가 그동안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차가 이 LA 쪽, 이른바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엘란트라는 데 넣었고요. 기아차가 스포티지 신형을 이번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차들을 가지고 내년에 북미 시장에서 한국 차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좋겠긴 한데요. 근데 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 늘어나는 게 계속돼야 되고 그 폭도 중요할 텐데 추이가 어떤가요? 지난해 미국 시장에 판매된 한국차가 모두 130만 대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116만 대에 달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50만 대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년 대비 20만 대 늘어났고 시장 점유율도 7.9%에서 8%로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 이 150만 대는 말이죠. 국내 전체 승용 내수 판매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오, 그럼 내수와 수출 비중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10월까지 79만 대의 승용차를 판매했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116만 대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 미국은 한국보다 중요한 시장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미국 내 판매는 다양한 SUV나 픽업 트럭이 주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현대차 투싼 기반의 픽업 트럭의 개발을 검토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미국의 고급차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만 해도 전체 승용차에서 고급차가 판매된 게 200만 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도 더 이상 우리가 현대라는 브랜드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LA 모터쇼 때 이 제네시스라는 또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동차는 근데 이제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요. 프로모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어떤 혜택을 준다. 뭐, 이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와 더불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여러 가지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 자동차 판촉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값을 깎아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이 판촉 중에 소비자들이 많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바로 무이자 할부하고 보증 수리 연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보증 수리 연장해주면 수입차 유지비 서비스 비용 부담돼서 고민이 많은데, 보증 수리 연장해주니까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국산차는 무이자 해주니까 또 역시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LA 오토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자동차 관련한 이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이제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업체들도 많이 신차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 어떤 차의 인기가 좋은지 파악이 되면 이제 반응이 좋다면 한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네. 국내에 판매되는 일본 차는 상당수가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LA모터쇼에 어떤 신차들이 나왔다 한다면 이게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나름대로 일본 차나 미국 차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앞으로 이런 차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실하게 취재해 오셔서 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신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 소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부 이어지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특집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배달맨, 빨리빨리보다 안전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이륜차 재해 예방을 주제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